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중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13장 고층 빌딩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고층 빌딩 아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센서를 사용하여서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이 문제를 표현해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중학교 정보의 컴퓨팅 시스템 영역에 해당합니다. 학습 주제는 고층 빌딩 아트 문제를 해결하고 센서를 사용하여 센서 기반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센서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여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혹시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면서 봐도 좋고요. 선생님 저는 마이크로비트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를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사실 영상 속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남은 수업을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작품 다들 감상해 보셨나요? 예술작품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고 있을까요? 먼저 스피커 형태의 두 개의 원에서 동심원들이 확장되는 스크린 앞에 사람이 서 있었죠. 그리고 동심원이 확장될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도 함께 납니다. 또 스크린 앞에 선 사람이 동작을 만들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 속 동심원의 모습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서 미디어로 표현하는 예술작품을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불러요. 인터랙티브 아트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양미나 작가의 메디테이션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적외선 카메라 센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센서를 사용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이 단계를 입력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입력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출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미나 작가의 작품에서는 스크린으로 결과를 출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스크린에는 영상과 또 스피커를 통한 소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을 거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다른 강의에서도 이 입력, 처리, 출력의 단계를 거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터랙티브 아트도 마찬가지로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 입력 과정에 센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인터랙티브 아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고층 빌딩 아트 문제를 통해서 센서를 사용해 자료를 처리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센서란 무엇일까요? 센서는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빛, 소리, 온도, 습도, 압력 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전자부품을 의미합니다.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 어떠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할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문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센서가 사용된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주변의 빛의 밝기에 따라서 화면의 밝기가 적절하게 바뀌는 건 역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빛 센서가 주변의 환경을 감지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 화면의 밝기가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 표시 등이 있어요. 정해진 주차 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그 등 역시 센서를 통해서 주차의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램프의 색 변화로 나타내는 것이죠. 컴퓨터가 센서 값을 인식하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과정,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인지 아닌지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주차 표시 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차 공간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빨간색 표시등을 켜고 자동차가 없으면 초록색 표시등을 켠다 라고 프로그래밍 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차 가능한 공간의 수 역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주차 공간 개수에서 빨간색 표시등의 수를 빼주면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공간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 남은 공간의 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버 챌린지의 고층 빌딩 아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우리가 해결해 볼 고층 빌딩 아트 문제는 2017 비버 챌린지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마을에 새로운 고층 빌딩이 세워졌다. 그 건물에는 노랑 또는 파랑으로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26개의 창문이 있다. 이 빌딩은 7층으로 각 층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이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빌딩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층을 1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층을 1층인데 1로 표시하지 않고 0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층은 1, 그 다음 층은 2 이렇게 표시를 해서 7층은 6으로 표시하고 있네요. 또 각 구역은 A, B, C, D로 나누고 있는데 각 층에 있는 A 구역은 이렇게 첫 번째 세로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B는 두 번째 세로줄, C는 세 번째 세로줄, D는 네 번째 세로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딩을 설계하고 만든 건축가는 빌딩 창문들의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몇 개의 스위치들을 지하층에 설치했다고 해요. 지금 보는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하네요. 이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먼저 SE 스위치는 켜져 있는 모든 창문의 조명을 끄고 꺼져 있는 모든 창문의 조명을 켜는 스위치라고 하네요. 또 어떤 층수나 구역 문자의 왼쪽에 붙어 있는 더하기는 그 층이나 구역의 조명을 켜고 그리고 빼기 기호는 그 층이나 구역의 조명을 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기호와 A가 같이 있다면 A 구역의 조명을 켜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빼기 기호와 2가 같이 있다면 2층의 조명을 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빌딩의 현재 조명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조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위치 동작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주변에 노트가 있다면 노트에 필기도 해 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고층 빌딩 아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빌딩의 조명 상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빌딩의 어느 층 또 어느 구역에 불이 켜져 있는지 또는 꺼져 있는지 그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목표 상태는 그림과 같은 조명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스위치를 켜고 끄면 되는지 그 동작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살펴볼까요? 먼저 스위치 작동 규칙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조명의 상태도 알아야겠죠? 여기에서 조명의 전원을 제어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빌딩의 현재 조명 상태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해요.
어느 조명이 켜져 있고 꺼져 있는 상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전등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조작을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 작동 규칙 굉장히 중요하죠. SE라는 스위치는 켜져 있는 모든 창문의 조명을 끄고 꺼져 있는 모든 창문의 조명을 켠다는 것, 그리고 더하기가 붙어 있으면 조명을 켜는데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빼기 기호는 조명을 끄는데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목표 상태를 생각해 보면 3번 층과 5번 층의 불은 모두 켜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장면 확인해 볼까요? 3번 층과 5번 층은 불이 다 켜져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0번 층, 1번 층, 6번 층의 불은 모두 꺼져 있어야 됩니다. 0번 층, 1번 층, 6번 층은 불이 모두 꺼져 있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 층, 4번 층의 A, D 구역은 불이 켜져 있고 C, D 구역의 불은 꺼져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층과 4번 층의 A, D 구역의 불은 켜져 있고 B, C 구역의 불은 꺼져 있어야 해요.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불을 켜고 끄는 순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조명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SE부터 먼저 시작을 하네요. 이때 SE 스위치의 역할 기억나시나요? SE는 켜져 있는 모든 창문의 조명을 끄고 꺼져 있는 모든 창문의 조명을 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는 이전 상태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빌딩의 조명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SE 스위치를 연속해서 2번 사용한다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즉,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찾은 후에 이 SE라는 것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무한대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를 쓸 때는 주의해 주어야 하고 연속으로 SE를 2개 쓰는 것은 상태를 바꾸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SE가 쓰인 뒷부분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자, 뒷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더하기 4, 더하기 2, 빼기 B, 빼기 C, 빼기 0, 빼기 1, 빼기 6,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하기 기호가 있다는 것은 불을 다 켜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4라고 되어 있는 것은 4번으로 되어 있는 층에 불을 다 켜라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일단 불이 다 켜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더하기 2 기호는 2번 층의 불을 다 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2번 층과 4번 층에는 불이 다 켜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빼기 B, 빼기 C가 들어가니까 이 B 구역과 C 구역의 불은 다 꺼진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 층과 4번 층에는 A, D 구역의 불만 켜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구역은 사실 지금 어떤지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조명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4번 층과 2번 층에는 A와 D 구역의 불은 켜져 있고 B와 C 구역의 불은 꺼져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기 0, 빼기 1을 통해서 0번 층과 1번 층의 불은 다 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빼기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번 층도 불이 다 꺼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번 층과 5번 층인데요. 3번 층과 5번 층의 경우는 불이 다 켜져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3, 더하기 5라고 스위치를 동작시켜주면 보는 것과 같은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완성된 모양을 만드는, 즉 문제 상황과 똑같이 조명을 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위에 있었던 흔적들을 좀 지워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더하기 A로 시작하네요. 그러면 A 구역의 불을 다 켜야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다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빼기 B, 빼기 C, 더하기 D를 통해서 A 구역과 D 구역의 불은 전부 다 켜져 있고요. 그리고 B 구역과 C 구역의 불은 다 꺼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켜야 할 불도 있을 것이고 꺼야 할 불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6번 층의 불을 끄는 것으로 먼저 시작했네요. 그래서 빼기 6을 통해서 6번 층의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B구역과 C구역의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조명의 상태는 5번 층의 불이 다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5를 써서 이렇게 5번 층의 불이 다 켜져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층의 경우는 A구역과 D구역에 불이 켜져 있고 B구역, C구역은 불이 꺼져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명령 없이도 그대로 갈 수 있고요. 3번 층은 이제 B와 C구역에 불이 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3 기호를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2번 층의 경우 마찬가지 4번 층과 마찬가지로 A구역과 D구역의 불은 켜져 있고 B구역과 C구역의 불은 꺼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스위치 동작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번 층과 1번 층의 경우는 B와 C구역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은 괜찮지만 A구역과 D구역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은 꺼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기 1, 빼기 0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은 방법도 확실히 맞는 것인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또 다른 친구가 만든 것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층 빌딩 아트 문제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비트라는 걸 사용해서 버튼으로 켜고 끄는 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마이크로비트가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 아트 문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층 빌딩 아트 문제에서는 건물을 0부터 6번 층까지 나눴고요. A부터 D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은 이것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보여줄 프로그램에서는 0번부터 6번 층이 아니라 0번부터 3번 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A부터 B 구역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이 앞서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로비트는 센서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센서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판을 센서 보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비트에서는 버튼 센서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 구역으로만 둘게요. 고층 빌딩 아트에서의 모양은 이제 창문이니까 사각형으로 표현했다면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에서는 별 모양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 아트에서는 불이 켜졌는가 꺼졌는가 이렇게 상태를 구분했다면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에서는 파란색 별 모양인가 노란색 별 모양인가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동작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더하기와 빼기 기호로 해당 구역의 전등을 모두 켜거나 끌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리고 SE 스위치는 켜져 있는 전등은 끄고 꺼져 있는 전등은 켤 수 있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숫자 키와 마이크로비트의 AB 버튼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숫자 키는 0부터 3까지 그리고 마이크로비트에는 AB 버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숫자 키 0부터 3까지를 사용해서는 가로줄의 전등을 켜거나 끌 수 있는 것이고요. AB 버튼을 눌러서는 세로줄의 전등을 켜거나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센서의 종류와 역할을 정해볼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비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버튼 2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추가해봐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동작 과정을 여러분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A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고, 아니면 네모 기호나 마름모 기호나 원 기호를 사용해서 이 각각의 도형 안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할 동작을 적은 후에 화살표로 그 흐름을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조금 낯설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써봐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나만 알아보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사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별 모양의 스프라이트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스크래치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0, 1, 2, 3, A, B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작을 잘 제어해 보려고 문자 모양의 스프라이트를 갖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구성으로 엔트리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스크래치로 된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별 하나의 위치는요. 별 하나의 위치는 가로줄과 세로줄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 별은 A의 3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별 하나의 위치는 가로줄 하나와 세로줄 하나의 조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로줄은 숫자 키로, 세로줄은 마이크로비트의 버튼으로 제어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의 A 버튼을 누르면 세로줄에 있는 스프라이트 모양이 노란색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 버튼이 눌러졌을 때 라는 이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할 때 생기는 블럭을 바탕으로 모양을 노란색 별로 바꾸기 라고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블럭이 하나만 나와 있지만 사실 아까 앞서 보았던 이 화면에서 A줄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들에게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버튼 A를 눌렀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었던 별 스프라이트를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버튼 하나를 누르는데 어떤 때는 노란색으로, 어떤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별 스프라이트의 현재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정보를 기억해두면 편리해요. 변수를 만들어서 별 오브젝트가 파란색일 때는 변수값이 0, 그리고 노란색일 때는 변수값이 1이라고 저장해 두어서 이 기능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별 색깔이 파란색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바꿔야 하죠. 그리고 노란색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변수값으로 표현해 보면 현재 별 색깔이 파란색인 경우는 변수값이 0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A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변수값이 0이라면 이 값을 1로 바꾸고 또 별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만약 A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별 색깔이 노란색이고 변수값이 1이라면 노란색의 별 색깔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변수값을 다시 0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프라이트의 별 색깔을 특정한 숫자 값으로 저장해서 그 전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 상태를 지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기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 별로 변수가 필요합니다. 0번 가로줄의 A구역에 해당하는 별 스프라이트의 모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A0이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A0 말고 0A라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스프라이트들도 각자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A 버튼이 눌러졌을 때
A0 변수의 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A0 변수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하는데요. 우리는 이 A0 변수 값을 0 또는 1로 보기 때문에 0이 아니면 1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A0 변수의 값이 0이라면 A0 변수 값을 1로 바꾸고 노란색 별 모양으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파란색 별일 때 노란색 별로 바꾸는 것을 구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0 변수의 값이 1이라면, 즉 0이 아니라면 A0 변수의 값을 0으로 정하고 모양을 파란색 별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버튼을 한 번만 눌렀는데 별 오브젝트의 모양은 여러 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버튼은요, 누름 상태와 누르지 않음 상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버튼을 한 번 눌렀다고 생각하겠지만 버튼이 눌려지는 그 순간 동안 전기신은 계속 누름 상태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 A 버튼이 눌렸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변수 값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번 눌렀을 때 컴퓨터도 한 번만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아닌 횟수에 따라서 변수값이 바뀌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제어 팔레트에 있는 블럭들 중에 무엇까지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거요. 여기에 육각형 모양의 블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블럭은 연산 팔레트에서 찾을 수 있고요. A 버튼이 눌려졌는가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아니다를 함께 연결해서요. A 버튼이 눌려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기라는 의미의 명령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넣어주면 A 버튼이 눌려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 뒤에 연결된 블럭들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맨 마지막에 추가로 연결해서 버튼이 한 번 눌릴 때마다 별 모양이 바뀌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가로줄 스프라이트 모양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버튼과 달리 키보드의 숫자키는 0을 눌렀을 때와 같은 블럭 명령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도록 블록 명령어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예시는 스크래치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 엔트리 블록 명령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해당하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스크래치 기준의 코드처럼 엔트리에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만약 0번 키를 눌렀는지 확인해서 0번 키를 눌렀을 때 A0 변수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모양을 바꿔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아까 마이크로비트의 버튼 눌렀을 때와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번 키를 눌렀는가가 아닐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우리가 한 번 0번 키를 누른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한 번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만약 0번 키를 눌렀는가부터 이제 연결된 이 부분이 무한 반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0번 키에 대해서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스프라이트나 변수값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정지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이 멈추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전의 변화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0번 키를 눌러서 조작을 마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A0 변수값이 0이었다면 프로그램을 멈추기 직전에 A0 변수값이 1로 남아 있었다면 다시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A0 변수값이 0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에 멈추기 직전의 변수값인 1로 그대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록 깃발을 클릭할 때마다 완전히 그냥 다 리셋되도록 만들어 본다면요. 즉 초기화시키도록 하려면요. 파란색 별 모양이 나타나고 각 변수값을 0으로 만들어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이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에 바로 이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기화시키고 싶은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반복이 이루어지기 전 초록 깃발을 클릭할 때마다 초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초기화를 굳이 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의 코드를 빼고 작성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프로그래밍 코드는요, 숫자 키 0을 눌렀을 때 변수값에 따라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또 변수값도 바뀌게 됩니다. 숫자 키 0을 다시 누르지 않을 때까지 다음 명령어의 실행을 기다리죠. 그래서 숫자 키 0을 눌렀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누른 다음에 반복해서 이 0키를 눌렀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눌려지지 않았을 때까지 일단 기다린 후에 다시 0번 키가 눌려지면 이 모양을 바꾸고 변수값을 바꾸는 실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스프라이트의 코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가로줄 1, 세로줄 B 별 스프라이트의 코드 예시입니다. B 버튼이 눌려졌을 때 라고 하니까 세로줄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1키를 눌렀는가에 해당하니까 가로줄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프라이트에는 이렇게 세로줄에 대한 코드 한 덩어리, 그리고 가로줄에 해당하는 코드 한 덩어리,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예시로 가로줄 1, 세로줄 B에 해당하는 걸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띄우고자 하는 그런 스프라이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층 빌딩 아트 프로그램의 코드 예시입니다. 스크래치 코드와 엔트리 코드를 볼 수 있는 링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마이크로비트가 준비되어야 스크래치와 엔트리의 코드가 원활하게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비트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스크래치로 만든 프로그램의 마이크로비트 연결 동작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해 볼까요? 센서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고요.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해서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이크로비트 실습의 경우는 다른 친구와 함께 할 때도 더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친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다면 그 결과도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여러분들 센서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 파악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해서 자료를 처리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요? 네, 만약 이 마이크로비트 실습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가 정도로 해서 평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13장 고층 빌딩 아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